그래서 돈을 가두는 방법 중에 여러분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싸게 살 생각하지 말고 아예 사지 말아라. 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TV의 봄이입니다. 오늘은 짠테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테마를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돈이 막 늘어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선 돈을 많이 벌어야겠고 또 나가는 돈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두어 놓아야 되는 거, 지키기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3가지 돈을 지키기, 줄이기, 늘리기 파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키기입니다. 돈도 없는데 뭘 지키냐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가지고 있는 돈 얼마 안 되더라도 꼭 가두셔야 됩니다. 돈을 줄여라, 더 많이 벌어라 라는 이야기부터 할 것 같은데 돈을 가두라는 이유부터 얘기하는 것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엄청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용돈이나 보너스가 생기거나 하면은 또 적금이 만기가 되었다 하면 당장 뭐부터 생각나나요? 뭐 살까? 뭐 바꿀 거 없나? 이 돈 어디다 쓰지? 쓸 생각부터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두는 방법 중에 여러분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싸게 살 생각하지 말고 아예 사지 말아라. 저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은 되게 마케팅의 유혹이 사방팔방에서 늘어져 있고 프로모션이 막 수도 없이 많습니다. 1+1도 달콤하고 추가로 얼마를 살면 상품권 더 준다 하는 것도 너무 달콤하죠. 제가 돈 버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근데 돈을 더 쓰고 무언가를 받는 거, 이때 헷갈리는 것은 정말 내가 이득을 보았는가? 입니다. 행복한가? 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싸게 샀다는 생각으로 절대값이 얼마나 나갔는지 생각 한번 해요. 내 주머니에서 도대체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그 절대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게 잘 샀다라는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그래서 도대체 오늘 나 얼마나 쓴 거야? 하고 계산기를 한번 두들려 보는 겁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이 가격이면 세상에 없던 가격, 요즘 뭐든 세상에 없던 신규 서비스, 가격 막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은 솔직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싸고 더 준다는 유혹이 없으면 우리는 그 상품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 서비스가 꼭 내 돈을 내면서까지 쓸 필요가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습관이 돈을 가두고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해서 싸게 샀다가 고장 나가지고 고치느라 돈이 더 들고 부품 더 사느라 고생하고 맛이 없거나 불량품이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죠. 반품하느라 또 돈 들고 나는 굉장히 꼼꼼하게 싼 가격에 보석 같은 물건을 발견할 거야 하는 의지도 멋있고 좋지만 거기에 소요되었던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 그 가치는 어디로 갔나요? 그게 그 값어치를 하나요? 이것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조금 더 현명하게 돈을 가둘 수 있는 방법이겠죠. 또 돈을 쓸 때는 싸게 많이 샀다는 느낌보다는 아예 안 쓰는 게 돈을 가두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안 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소소한 꿀팁, 장바구니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에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3일 후에도 생각이 나는지 3번 이상 생각나는지 고민해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사고 싶은 것은 사실 3일이 지나도 3개월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다시 생각날 확률이 높거든요. 또 내 돈을 가두어 둔 곳에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바구니에 여러 아이템을 넣은 걸로 장바구니가 배부른 것을 대신 또 포만감을 느껴보는 겁니다. 약간의 이제 페이크라고 할 수 있지만요. 헛배 부르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줄이는 거.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요즘 무지출 챌린지, 짠테크, 앱테크 등으로 비용을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온라인상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루 중에서 돈을 안 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셨어요? 예전에 10,000원의 챌린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고정비가 아닌 변동비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식비이죠. 평소에 예산을 안 정해놓고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쓴다면 그 예산 정하는 게
가장 좋겠죠. 첫 번째 할 일은 예산을 정하는 거고요. 또 그간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비싸져 버린 외식 비용, 커피 비용 이런 것들 줄여보는 생각을 해봅니다. 냉장고 파먹기, 도시락 싸가기, 스타벅스 커피 대신 집에서 있는 텀블러 활용해서 커피를 들고 다니기 등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것 자체가 힘든 분들은 외식 횟수를 줄이기, 밖에서 먹는 커피 횟수를 줄이기라는 등으로 횟수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요즘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액면가보다 7에서 10%가량 저렴하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장복이나 음식 배달비를 절약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인터넷에 더 자세하게 검색해 보시면 사람들의 생생한 후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비도 줄이는 고민이 필요하겠죠. 자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동차세 연납 등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비용을 지불하면 단돈 몇 푼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카드사별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 앞서 말한 내 주머니에 돈 절대값이 적게 나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각 시나 구별로 약간의 정보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2023년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325만 대 가운데 중에서 지난해 연세 납부 연납을 신청한 경우가 또 올해 신청한 경우가 130만 대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납부 기간은 올해 말까지인데요. 자동차세를 1년치를 6월과 12월에 원래 나눠서 고지하는데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면 1년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고 11개월 분에 세액의 7%를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는 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체크카드별로 교통이나 주유 관련해서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또 교통비 중에서 급할 때는 택시도 탈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게을러서 귀찮아서 쓰는 비용이 아니라면 괜찮으니까 그거는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걸어다니고 자전거 활용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많이 추천드리고요. 날 따뜻해지면 걸어다니면 좋겠죠. 또 주거비 중에서는 관리비나 난방비 등을 줄일 수가 있겠는데요. 집안이 깨끗하고 깔끔할수록 관리가 잘 될수록 이러한 비용도 줄 수 있다는 거. 부자들 중에서 집이 더럽거나 지저분한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청소력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이 사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라는 것을 아셨나요? 이 책에서는 청소 하나 제대로 했을 뿐인데 자존감도 올라가고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잘 되는 케이스를 연구했는데요. 제가 청소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이 책이기도 합니다. 네, 추천드리는데요. 줄이기 얘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제가 빨리 얘기하려고 노력했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타이트하게 돈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평범한 사람들이 목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통장 쪼개기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도 소비 통장을 따로 만들라고도 했거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만나실 수 있고요. 자, 오늘의 세 번째 전략은 늘리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동학개미, 서학개미 가지고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너도 나도 막 증시에 뛰어들어가지고 환호를 했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금리가 엄청 올라서 영끌에서 비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죠. 다시 반등하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늘리기에는 자신의 몸값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인정을 받아서 일을 많이 하고 높은 직급을 받고 월급이 오르고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일정하게 또는 늘려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외에도 짜투리 시간이 난다면 부업을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MZ세대들이 예적금, 주식, 앱테크 순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앱테크는 걸으면 포인트를 주는 만보기 서비스들도 있고 자주 가는 편의점이나 쇼핑몰 앱에서 데일리로 출석 체크하는 것도 있고 퀴즈 이벤트나 프로모션 쿠폰 등을 잘 받아 놓으면 소소하게 돈으로 교환 가치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요즘은 연예인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분들의 영향이 엄청 크지만 그 외에도 인플루언서라는 말로 일반인들도 그만큼 그 영향력이 저변이 확대돼서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인 같은 친근함과 연예인 같은 멋짐을 동시에 선사하는 그 멋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런 인플루언서가 되면 무료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협찬받을 수도 있다는 거, 본인이 가지고 있는 SNS, 여러분 가지고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서 광고비를 벌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쪽은 제가 재능 있는 분들, 이런 쪽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 활용하면 좋겠죠. 인플루언서가 무엇이고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도대체 일반인은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떤 정보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 영상에도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금리가 높을 때는 돈을 일반 통장에 놓는 것이 아니라 CMA나 파킹 통장에 잠깐 넣어서 활용하면 추가 수입을 벌 수도 있습니다. CMA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저희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 꼭 살펴봐 주시고요. 파킹 통장은 자유 수시 입출 금식 통장인데 주차하듯이 파킹하듯이 목돈을 은행에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통장으로 정기예금 적금과는 달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또 CMA처럼 돈을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준다는데요. CMA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파킹 통장은 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매일 이자를 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파킹 통장은 현재 4~5% 정도의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한도가 조금씩 은행마다 다르고 일반 통장보다는 대신에 높은 금리인 게 매력적이죠. CMA도 요즘 3~4%를 주고 금리 상승에 따라서 계속 주기적으로 비주기적으로 상승을 하기도 하니까요. 0.1% 이자 주는 일반 통장에 놓고 가만히 놀고 있는 돈이라면 CMA나 파킹 통장에 넣고 소소하게 이자를 버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조금 편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앱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CMA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이자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보는 것도 소소한 기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작은 돈이 이 작은 돈을 벌었는데 나도 진짜 내가 쓰는 돈조차도 아껴야겠다. 그 이자가 얼마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절약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외에도 대출이 많다 하는 분들은 요즘 같은 높은 금리 시즌에는 대출부터 갚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 되고요. 대출 갚는 법, 순서 이런 거 궁금하다면 여기 영상도 참고해줘요. 정말 영상을 생각보다 제가 많이 만들어뒀네요. 자, 금리 변동성이 심할 때 요즘이죠. 짧은 기간에 예적금을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예테크라고 해서 제가 또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예적금 말고도 소액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투자가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꾸준히 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해 공부하고 이 많은 자산을 불려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돈을 가두는 방법 지키기입니다. 싸게 살 생각하지 말고 사지 마라. 내 주머니에서 나간 절대값을 생각하라. 실제로 쓰지 말고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다시 생각하라. 두 번째, 돈을 줄이는 방법. 식비는 외부에서 쓰는 횟수를 줄이고 냉장고, 밥 먹기, 도시락 싸기 등을 활용하고 소비 통장 예산을 잡아놓고 쓰는 것을 미리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통비는 미리 낼 세금을 더 싸게 내고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하되 게으른 비용을 경계하라. 또 주거비 중에서는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돈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본업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현금 흐름을 잘 유지시킨다. 또 짜투리 시간에 부업을 한다는 거, 금리를 생각해서 돈을 일하게 만드는데 CMA나 파킹 통장을 활용한다든지 대출금을 빨리 갚는다든지 단기간에 고금리 예적금에 가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이 좋다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직접 해보고 나에게 맞는 것이 좋다는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지키기, 줄이기, 늘리기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지 않을까요? 새해에는 자신만의 자산을 관리하는 철학이 있는 사람은 자기 경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우리 거듭나 봅시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